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거를 얻지 못하면 약간 병이 나는 스타일 있잖아요. 그리고 뭔가 통제된 것에 대한 부분을 약간 그 견디지 못한다고 해야 되나? 제가 회사 생활을 2달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 회사를 2달 다니다가 그만둔 이유가 뭐냐면 너무 통제가 심했고 그리고 뭔가 억압받는다는 느낌? 그리고 뭔가 정당하지 않고 부당하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늘 추구하면서 살다 보니까 내가 아는 견해에서는 자영업이었고 그 자영업은 어떤 얽매이는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유동성 있게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에 있어서 제가 사업을 한다고 착각했던 시기가 있었죠. 그런데 그 자영업을 하다 보니까 나에게 시간이 없다라는 거를 너무 뼈저리게 느끼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 사업을 사업이라고 알아차리고 이게 나에게 자유를 줄 거라는 어떤 보상 체계를 들었을 때 정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거 무조건 되는 거다라고 순수하게 정말 믿었던 게 제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앞뒤 옆에 안 돌아보고 아무 생각 없이 심플하게 갈 수 있었던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면 이미 증명해낸 사람이 있고 사람들이 있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내 눈앞에 있고 그리고 이미 검증된 회사와 뭐 이런 등등등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강의를 들으면서 굉장히 확고해졌고 제가 그 시스템에서 알려주는 대로 시스템의 영순위로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러니까 알려주는 대로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확신의 확신으로 훨씬 더 많이 커졌던 거였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생각했죠. 처음에는 돈을 벌려고 이 사업을 시작했고 내가 나의 시간을 가지려고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제가 점점 이 성공을 굉장히 바라는 사람이었구나를 깨닫게 되면서 내가 왜 성공을 원하지? 나는 이걸로 무조건 성공을 할 건데 내가 그걸 왜 원하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빠른 답을 내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라는 말을 하는 게 정말 제일 싫었거든요. 뭔가를 할 때, 이제 금전적으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됐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못 만날 것 같아. 시간이 안 돼. 바빠. 이런 말 자체가 저는 찌질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진짜의 자유라면, 내가, 나 시간이 되게 많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데, 실은 그게 아니라, 너무 바쁘다고 얘기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바쁘다고 얘기하면 뭐라고 대답이 돌아왔냐면요. 바쁘면 좋지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거 자체가 바쁘면 좋은 건가? 라는 어떤 물음표가 되게 하면서 내가 왜 성공을 원하는지에 대한 거기에 대한 부분을 깊이 파고들다 보니까 제가 진짜 통제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고 이 사업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유산상속이 자손대대로 되면서 이 가난의 마인드 자체를 뿌리 뽑을 수 있는 이 비즈니스구나에 대한 부분이 확실하게 가슴으로 내려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책을 통해서 정말 확고하게 무엇을 알게 됐냐면 그동안의 노예 교육을 철저하게 받았구나. 정말 충격이었거든요. 처음에는 화가 났는데 이 책을 6번, 7번, 8번 이렇게 읽으면서 넘어가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와 진짜 부자들의 생각과 사고는 다르고 되게 훌륭하구나. 이렇게 사고가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돈을 버는 건 이렇게 버는 거고 내가 자유를 누릴 수 있게끔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는 건 이런 거구나. 그래서 이들은 꿈을 굉장히 크게 꿨구나. 뭔가에 이 세상을 통제할 수 있는 통제 능력을 가지는 생각을 가졌구나라는 게 깨닫게 되면서 제가 세상을 차지한 차지라고 했지만 지금은 실은 우주를 차지한 차지가 된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것처럼 정말 꿈은 크게 꾸는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부분도 이 책에서 깨달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보셨죠? 이 경제 4사분면. 그런데 사장님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이 경제 4사분면을 가슴으로 느끼고 있는지. 정말 누스킨 사업하면서요 되게 많이 봐요. 어떤 걸 되게 많이 보냐면 누스킨에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봐요. 미쳐버릴 것 같아요. 진짜 안타깝고요. 같은 시간을 쓰고 있지만 왜 이 안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지? 사업가 분면으로 넘어간다는 건 내가 리드 보너스를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사업가 분면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제품이 뭐 훌륭해서 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품은 당연히 세계 최고의 혁신적인 제품인데 이 제품이 훌륭한 뒤에 왜 가려져야 되는지를 저는 모르겠다는 이야기예요. 이 안에서
자, 이와 S사분면을 나오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뉴스킨 사업이라는 걸 선택하는 이유가 뭔지를 보자는 거예요. 통제가 너무 익숙해져 있다? 솔직히 그것도 우리가 지금 120세대 세대를 살고 있고 이제 진짜 많이 해봤자 직장인 생활 10년 한 거잖아요. 그럼 그게 많이 한 게 아니라 저는 적겠다 생각하거든요. 그럼 충분히 이틀을 깨어나올 수 있는 사고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왜냐면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비사분면으로 넘어가는 사고가 분명히 깨어 있을 건 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이와 S사분면에서 본인 스스로가 스스로를 계속해서 가두고 있는 사고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고를 깨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건 정말 이 사업에서 알려주는 대로 사업을 배워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업가의 마인드로 넘어가야 하는 거고. 그리고 내가 만나는 환경에 5명을 바꿔내야 하는 거고. 그리고 이 사업에서 원하는 변화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것들을 하지 않고 아, 그렇지, 알지. 하고 그냥 계속 넘어가는 거야. 아, 그렇지, 알지. 알아요. 행동을 변화시키지 않고 계속 알아요 하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정말 그때가 제일 안타깝거든요. 그런데 이 자유의 길이, 그러니까 왜 여기서 계속 머무르냐면, 이 진짜 자유로운 것들, 이것을 안다고만 치부하고, 이것이 정말 나에게 온다라는 미래의 삶을 그러니까 찍어 놓는 사고의 확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강의도 많이 듣고, 하라는 것도 해. 강의도 많이 듣고, 모두 하고, 시스템도 참여하고, 다 하는데, 왜 여기 안 될까? 그건 뭐냐면요. 꿈을 크게 가지라니까 크게는 갔는데, 작은 단위의 소수의 목표를 정해놓지 않고, 남들이 정하는 큰 목표들만 정해서 계속해서 가고 있는 현상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이해하려면 결국은요, 가슴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 사업은요, 머리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좀 가슴으로 한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에서 아무리 날고긴다 하고 똑똑한 사람들 와봤자 저처럼 진짜 평범 이하에 머리 못 쓰고 구멍 많은 사람들, 지금 이거 PPT 화면도 잘 못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가슴으로 사업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전 치고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변화한 건 뭐냐면 진짜 철저하게 초반에 가슴으로 사업을 하던 사람이, 저도요 그 MBTI인가 뭐 이런 거 믿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런 거를 재미로 한 번씩 해보면요, 제가 성향이 또 바뀌었더라고요. 이성적인 면도 약간 키워졌다라는 것을 제가 얼마 전에 또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업을 배우는 과정부터가 시작이고요. 사장님들 사업이기 때문에 사장님들이 월급 급여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부터가 를 깨달으셔야 되고, 내가 하는 만큼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도 깨달으셔야 되고요. 내가 이것들이 어느 정점에 이르렀을 때 레버러지로 내가 하는 만큼보다 훨씬 더 많이 무언가를 주더라라는 것도 깨달으셔야 되고요.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굴곡이 있다라는 것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업이라는 말 안 쓰고 뭔가 화장품 파는 거 아니라고 할 때 좀 불편하잖아요. 왜 우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부터 바꿔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말로 뱉는 거.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고 운명이 바뀐다라는 이 모든 성공학의 공식의 사행습운을요, 우리는 배우는 과정에 있어요. 근데 이 배우는 과정에서 우리 사장님들이 머리로 다 알아 라는 수준에서는 많이 빠르게 이걸 벗어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누스킨 코리아는요, 그런 수준에 있는 사업이 아니에요. 코로나 덕분에요, 굉장히 고퀄의 사업인지 이제 사람들이 이제서 인지하기 시작했고요. 정말 이 21세기형 비즈니스가 아니라 22세기형, 23세기형 비즈니스 충분히 이것을 뛰어넘는 비즈니스가 이 누스킨 사업의 비즈니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진짜 많이 강조하거든요. 우리 사장님들한테도 진짜 많이 강조하는 게 자세와 태도예요. 자세와 태도 별거 없어요. 뭐냐면 배우려고 하는 자세부터가 시작인 거예요. 그러면 시스템 안에서 영순위로. 이건 말로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저는 사장님들의 말을 믿지 않아요. 행동을 믿습니다. 말로 백날 뱉어봐요.
이런 분들 계세요. 말로 뱉는데 생각은 부정이야. 눈에 다 보여요. 그리고 말로는 뱉는데 행동이 안 나오는 거 다 보이죠. 다 알아채죠. 이게요, 알면서 모르는 척 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제가 진짜로 아끼는 사람들한테는 독서를 미친 듯이 내뿜거든요. 그런데 못 알아들어. 그럼 더 이상 전 말을 하지 않아요. 이 자세와 태도는요, 운동부터도 보세요. 헬스장 가서 처음에 뭐부터 해요? 다치지 않으려고 자세와 태도부터. 모든 운동에서도 자세와 태도부터 잡아요. 그런데 나의 자세와 태도를 내가 볼 수 없기 때문에 트레이너도 쓰고, 맞죠? 운동하는 운동선수들도요, 본인의 자세와 태도를 본인이 볼 수 없기 때문에 뭔가 자기보다 훨씬 더 그 경험치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맡기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자세와 태도를 바르게 잡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스폰서 사장님들에게도 함께 물어보고 여쭤보고 공유하고 이것들을 해내는 거예요. 근데 이 자세와 태도 기본기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과 무슨 얘기를 나누겠어요. 어? 기본 운동을 하지 않고 갑자기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뭐예요? 운동할 때 뭐 50kg를 갑자기 들겠다고 하면 다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 자세와 태도는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그 기본의 영순위는 시스템에 있다. 그래서 저는 시스템이 안 나오면 그냥 소비자라고 생각합니다. 예. 핀이 높던 낮던 상관없어요. 기본적인 이 시스템의 영순위로 들어와 있지 않으면요, 저는 그냥 소비자로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조직의 문화고 그룹을 형성하는 일이기 때문에 분명한 자율성 안에 원칙과 기준이 있습니다. 이 원칙과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요, 또 비즈니스의 자세와 태도에 어긋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업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원칙과 기준, 자율성 안에서 원칙과 기준이 있는 분들은 제가 그리고 1년 반 만에 지금 EBA 달성, 이번 달에 완성하시거든요. 이것처럼 이런 뭔가 코어가 되어 있고 마스터마인드가 되어 있는 분들은요, 그렇게 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업에서 가끔 정체가 올 때가 있죠.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장님들이 어떤 거를 빨리 끝내야 되냐면 이 사업 관계 사업이라 하잖아요. 근데 어떤 관계를 가장 먼저 빨리 끝내셔야 되냐면요, 나와의 관계 정돈을 하셔야 돼요. 차지혜와의 관계를 정돈해야 된다고요. 그건 뭐냐면 내가 나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이 돼야 남들과 비교하지 않아요. 나를 인정하면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가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그때 깨달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제 나와 비교하고 그리고 내가 뒤를 돌아봤을 때 와, 나 정말 굉장히 많이 발전했구나에 대한 이런 성취감에서부터 자존감이 높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와 관계를 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나와의 관계를 빠르게 끝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부족한 거 인정하면 되잖아요. 왜? 밖에서는요, 제가 진짜 안 좋은 습관이 뭐였냐면요, 무조건 완벽해야 돼요. 내가 혼자 다 해야 돼요. 진짜 피곤한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에서 그게 나를 발목을 잡더라는 걸 알게 돼요. 나 혼자 다 하려고 했던 거, 내가 완벽하려고 했던 거. 그런데 제가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완벽함은 없다라는 거. 내가 인정한 거예요, 나를. 그리고 내가 완벽하지 않다는 걸 인정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일이 풀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계 사업이기 때문에 나와의 관계를 먼저 정돈해야 타인과의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나와의 관계가 정돈이 되지 않기 시작하면 내가 나를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기 질투 험담이 되고요. 이것이 결국은 나를 죽이는 걸로 돌아오게 되죠. 시기 질투 험담 해봤자요, 사람들이 나를 피해요. 왜냐면 다 알거든요. 그리고 이것들을 누구한테 하기 시작하냐면 스스로의 정돈이 안 된 자존감이 낮은 나와 비슷한 사람에게 나누기 시작하죠. 우리는요, 철저하게 형제라는 소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그룹과의 소통도 PA가 되지 않는 이상은 절대 하지 못하게 해요. 근데 이것들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정체되거나
말라 쪼그라 비틀어지는 현상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되죠. 안타깝지만 나의 조직이지만 몇 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동을 계속하면 그냥 둬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큰 성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행복한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 사업은 철저하게 과정도 행복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 사업에 행복하려면 제가 아까 첫 번째 이야기했던 나와의 스스로와의 관계가 해결되면 진짜 행복해져요. 이 사업이 과정도 너무 행복합니다. 예. 그래서 잠깐만요, 이게. 그래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굉장히 불행하다고 얘기하거든요. 이 사업에 행복하지 않아 이렇게 말해요. 사장님 요새 행복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표정에서 드러나니까 행복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행복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안으로 들어가 보면 수없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들이 사업으로만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으로의 문제를 계속 갖고 들어와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또 목표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문제가 발생한 거를 굉장히 행복해 하셔야 돼요. 왜냐면 내가 이것을 해결할 만한 그릇이 됐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문제가 오는구나 라고 정말 행복해 하시면 되거든요. 왜냐면 그 안에서 성장이 있고 이 그릇이 커졌을 때 그 그릇이 늘어났을 때 나에게 더 큰 사람이 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사장님들에게 문제는 정말 행복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뭔가에 이게 잘 안 되기 시작한다면 다시 한번 멘토에게 물어보세요. 뭐가 문제일까요? 물어보세요. 이 문제는 반드시 풀어내셔야 돼요. 왜냐면 멘토는 눈에 다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분명히 얘기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들을 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듣지 못했던 건데 내가 뭐가 문제일 거예요를 물어본다는 건 들을 기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멘토와 소통은 진짜 중요하고요. 내가 행복해야 하는 일을 하는데 우리는 이 사업을 할 때 싫어하는 사람과 만나게 될 수도 있어요. 맞죠? 그리고 내가 싫은 사람과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될 수도 있어요. 맞죠? 근데 이 싫어한다는 것의 마음은 누구로부터 시작이 됐냐면 나로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업은 분명한 변화가 필요하고 내가 마인드적으로 성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싫어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내가 행복하게 되고요. 그 과정 안에서 사장님들이 이 행복으로 이 비즈니스를 계속해서 꾸려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에 대한 감정의 관리가 되고요. 어른 애들이 되게 많잖아요. 뭐냐면 내가 지금 화난다고 화를 표현해요. 내가 지금 뭔가 불편하다고 막 줌 화면을 꺼. 그리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요. 이걸 안 해요. 책강이 이걸 안 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밥을 먹는 건 밥을 먹는데 밥을 먹듯이 이 사업을 계속 배워나가야 하는 것들을 단절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는 이성과 감성을 가지고 사업을 하지만 감정은 실은 필요가 없어요. 감정은요, 비즈니스에 저는 별 불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감정 관리를 하는 것이 나를 성찰해내고 결국은 내가 그레이드를 높여가는 어떤 과정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상대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내가 변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변하면 나의 영향력에 의해서 상대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고 그 영향력에 의해서 그들이 변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저는 철저하게 믿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전에는 결혼 생활에서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싸웠던 이유가 왜 그러는 거야? 왜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거 얘기했잖아. 로부터 시작이 됐고 내가 이 사람에게 기대를 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근데 내가 기대를 하면 할수록 결국은 내가 돌아오는 건 나한테 안 좋게 돌아온다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을 그냥 그 상태로 인정을 해주고 그 인정한 상태에서 내가 변화하면 되는구나를 깨닫는 순간 와 진짜 다 좋아져. 모든 게 다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버에서도 제가 뭘 깨달았냐면요. 제가 도움을 요청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영업을 하면서 도움을 요청한다라는 것 자체가 찌질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내가, 리더로서 뭔가 도움을 요청한다는 건 말이 안 돼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이제 미팅도 많이 해보고 이렇게 해보니까 진짜 리더들이, 그러니까 밖에서 배운 리더십은 그거였지만 이 안에서의 진짜 리더들은요, 도움도 요청할 줄 알고, 도움도 받을 줄 알고, 그리고 도움을, 주는 건 이제 뭐, 워낙 그 기버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거라는 거를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들을, 이것들도 뭔가 알려줘야 되는구나라는 부분도, 또 알게 됐던 게 이제 사장님들이랑 미팅하면서 정말 훌륭한 리더인데 내가 다 가져가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만약에 모른다고 이야기하면 혹시 파트너들이 나에 대한 어떤 믿음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도 이 책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이제 이 책을 한번 읽게 되면서도 그분에게 알려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고요. 수용과 배움 뭐 이런 태도 이런 것들이 이 기버라는 책에 나오는 사장님들 아마 다 읽으셨을 거예요. 기버 원투라는 책은 정말 뉴스킨에서 가장 필요한 인생 책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위대한 네트워커라는 책 원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안에서 자기 이익만 추구하려는 이기주의는 결코 이 사업에서 어떤 사업이든 성공할 수 없지만 우리가 기존의 어떤 개인적인 성향에서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어떤 이타적으로 변해야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 안에서도 그 과정, 개인주의에서 이타적으로 변하는 과정도 그냥 즐기시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저분은 저렇게 이타적인데 나는 왜 이렇게 작은 사고를 하고 있지라는 걸 알아채는 것도 대단한 거기 때문에 그냥 사장님들이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너무 훌륭하게 잘 해내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모든 과정 자체가 씨앗을 뿌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씨앗을 뿌리고 나서 갑자기 아름드리 나무가 이 짠 하고 나타나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들 지금 너무 잘 해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고, 내가 먼저 돕고 도움을 요청하면 돼요. 우리가 사명선언문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요. 나는 그들을 돕고 그들은 나를 돕는다라는 4.8 트레이닝에 나와 있는 사명선언문을 제가 아침 저녁으로 외치고 있는데 그 안에서 그런 문구가 있어요. 나는 그들을 돕고 그들은 나를 돕는다. 즉 내가 먼저 누군가를 돕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정돈을 하셔야 될 건 뭐냐면 내가 먼저 누군가를 돕는다라고 하니까 우리 사장님들이 다 천사잖아요. 다 너무 좋은 분들만 있다 보니까 이게 비즈니스적인 기준과 원칙에 어긋나는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돈이 안 된 상태에서. 그래서 이것들도 반드시 각 그룹마다 기준과 원칙을 반드시 준수하신 상태에서 나라는 거고, 실은 EVP가 될 때까지는 도움을 받으시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내가 뭔가 어느 정도 사업가의 마인드가 됐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먼저 돕는 건 누구를 돕냐면 스폰서와 팀을 도우면 되는데, 내가 스폰서를 돕고 그 스폰서의 그러니까 도울 때 스폰서가 시간이 생기는 거를 내 조직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진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섬기는 것에 대한 정의인데, 이 섬기는 사람은요, 안정을 찾은, 그러니까 안정적인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업에서 말하는 건 경제적인 자유와 시간적인 자유, 그리고 관계적인 자유가 생긴 리더들을 이야기해요. 이 섬기는 확산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내가 상대를 대하는 나의 태도는 결국은 내 스스로를 어떻게 여기고 있는 마음이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이 굉장히 투명해요. 그런 것들이 너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더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요. 내가 삶에 대한 가치를 정돈이 되지 않으면 아마 사장님들이 비즈니스를 자영업처럼 하시고 계실 거예요. 나의 삶에 대한 가치가 정돈이 된 사람들은요, 사업의 가치를 계속 전달하거든요.
근데 내가 이 삶의 가치에 대한 부분이 정돈이 안 되면 계속해서 물건을 팔고 제품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삶에 대한 가치에 대한 부분을 정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냐면요. 내가 정해놓은 미래에 대해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이 비전을 전달할 수 있는 거. 나는 이런 삶을 살 건데 너도 이런 삶을 원하냐? 그러면 같이 이 사업을 알아보자. 그리고 이 사업에 이렇게 이 꿈을 이룬 분들이 이미 이렇게 많다. 그분을 한번 같이 만나보자. 라고 해서 티업하고 연결하는 것까지. 이 사업이 굉장히 재밌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아침 저녁으로 외치는 게 있어요. 제가 이 사업에서 처음에 뉴스캔 사업을 처음에 저희 가치는 뭐였냐면요. 돈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사업에서 가치가 돈은 가장 낮은 가치가 됐습니다. 돈은 그냥 알아서 따라와요. 그건 생각하지도 않아요. 지금은.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우리는 원하는 삶을 위해 타입 5의 가치를 사명감으로 나누며 사람을 존중하고 관계를 중시하면서 모든 이들을 존재 자체로 사랑하는 것. 그래서 사람, 사랑, 우리의 미래는 창대하다 이거를 매일 아침 저녁으로 외치거든요. 우리 구루원 사장님들끼리. 그래서 돈이 만약에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면요. 사장님들 절대 이 사업에서 그러니까 사업가 분면에 리드 보너스가 절대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내가 물론 이 경제적인 자유를 원해서 이 사업을 선택했지만 내가 경제적인 자유에 대한 돈이 우선이 되면요. 이 사업에서 따라오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 큰 가치들을 사장님들이 찾아가고 추구하고 진짜 더 큰 대리더들 사장님들과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그들의 마인드를 배우고 그들의 생각과 같아지고 이럴 때 사장님들 나머지 것들이 따라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 그러니까 근데 도대체 사람이 전부가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건 그냥 첫 번째 걸음이 뭐냐면요. 내가 투명한 사람이 돼서 내가 진실되게 상대방의 뭐라 그러죠? 상대방에게 나를 드러내는 것부터가 시작인 것 같아요. 그거부터가 시작이고 그들을 있는 존재 자체로 그냥 믿고 정말 사랑하는 것부터가 시작이라는 거. 그리고 저는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가장 쉽더라고요. 이 사람이 전부라는 게. 그러니까 내가 정말 내 자식한테 대하듯이 전 진짜 똑같이 대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쓴소리도 하고 그다음에 칭찬할 때 충분히 칭찬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깊은 관계의 형성은 내가 나를 먼저 드러내는 것부터 시작이다라는 거고 여러분은 성공자세요? 네, 네. 정혜주 사장님, 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요. 3초 안에 대답이 나와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이 사업에서 미래 기억을 찍어 놓으신 분들이 3초 안에 이 대답이 나오거든요. 당신은 성공자입니까? 네. 왜냐면 내가 지금 성공자가 아니더라도 나는 분명히 성공할 거에 대한 확실한 미래를 찍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은 3초 안에 성공이 확정된다고 저희 13대 업라인이신 천만장자 필립천 사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네가 이런 삶을 원하느냐? 두 번째, 네가 그렇게 될 것을 믿느냐? 자, 그럼 우리 돕자. 이것을 돕자라고 하는 것이 3초의 성공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저 진짜 빠르게 이것들을 정돈할 수 있었던 게 정말 순수하게 믿었던 게 다였던 거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 3초의 성공이 되신 분들이 이 그림을 그려내고 있죠. 예전에는 12명을 도와야 됐잖아요. 지금 6명을 도우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 6명과 함께 정말 관계적인 것들 그리고 가슴과 가슴을 나누면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복제되면 되는 일. 굉장히 심플합니다. 네. 이 6명의 사람의 저는 마음을 산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마음이 통하면 되는 일인 것 같아요. 감히 어떻게 마음을 산다라는 것은 글쎄 저는 모르겠고요. 이렇게 소통을 하고 그들과 함께 계속해서 그 마음을 나누는 일이다라는 부분이 그래야 이 그림이 그려지고 이 그림이 그려질 때 우리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이라는 게 이 사업의 진짜 가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들 내가 1대에 6명과 찐 소통을 하는 것부터가 이 사업의 시작이다라는 부분이고요. 결국 내가 알아.
그래, 이사 마라. 사업가 분명히 알아. 뭐, 소통인 거 알고 막 다 아는 것과 내가 이것을 그러니까 안다는 건 결국은 내가 결과로 증명을 해냈을 때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정 안에서는 내가 알아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면 결과로 증명을 해낸 게 아니기 때문에 과정 안에서는 지금도 배우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도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안다는 것과 결국은 안다는 건 내가 이것을 그 찍어놓은 미래에 가 있다는 것이 그 시점에서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복근을 쪼개는 걸 알아요. 다 아시죠, 여기? 복근 쪼개는 거 아시죠? 어떻게 하면 쪼개는지 알잖아요. 근데 그 복근 쪼개는 거를 진정성으로 안다는 건 복근을 쪼개본 사람만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내가 안다는 말보다 지금도 배우고 있고 성장하고 있다는 말이 저는 지금도 그렇거든요. 그 말이 저는 더 가슴에 와닿았고 결국은 그래서 경험한 자세, 나를 낮추는 것. 내가 무언가 핀업을 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결과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핀업이잖아요. 핀업을 했을 때 내가 정말 겸손한 것이 중요하구나 라는 거를 전 되게 많이 강조하거든요. 사장님들 지금 우리 그룹이 잘 나갈 때 조금 더 겸손해야 됩니다. 더 겸허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뭐죠? 이게 겸손의 반대 그 자만에 빠지게 되고 자만에 빠지면 다시 그 하향세로 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겸손한 자세를 유지해야 된다는 진짜 많이 강조해요. 그래서 내가 안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는 그 뭐죠? 아까 얘기했던 거 겸손 말고 그 교만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진짜로 안다는 것에 대한 위치에 가기 전까지는 늘 배우고 있고 성장하고 있고 늘 배우고 있고 성장하고 있고 그렇게 늘 강조하다 보니까 지금 그 벨로시티로 그 사장님이 지금 EBA를 달성하는 사장님이 6대 7대까지 막 이렇게 쭉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EBA도 가능하게 되는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그분들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우리는 그러니까 이것도 인정해야 되는 건 거죠.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그래서 저는요 지금 너무 감사한 게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나누고 있지만 제 능력이 좋아서 지금 여러분들께 나누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팀에서 정말 많은 배움을 받았고 많은 도움을 받았고 그리고 그분들 덕분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지. 제가 지금 강의를 계속 요청을 받으면서 정말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나의 영역으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닌데 내가 나눠도 괜찮은 건가? 라는 생각들이 진짜 많이 들거든요, 요새. 그래서 제가 늘 감사하는 것들이 정말 좋은 분들이 나와 함께 하고 있고 좋은 스폰서, 훌륭한 스폰서, 배울 점이 있는 스폰서, 또 배울 점이 있는 파트너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나눌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장님들이 이게 그 인기단감이라는 거거든요. 인기단감이라는 사자성어래요. 사자성어인지 모르고 제가 늘 우리 사장님들에게 강조하는 건데 뭐냐면 일단 나를 먼저 아까 얘기했던 나와의 스스로의 관계를 끝내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인정하고 상대를 인정하고 절대 상대에게 기대하지 말아라. 그리고 당연한 건 절대 없다. 매일매일 감사하자. 그래서 매일 감사 얘기를 쓰고 있거든요. 이게 인기단감이라는 건데 뭔가 에너지가 떨어질 때 다시 한번 이걸 상기시키거든요. 인기단감. 부분에 있어서. 그럼 이제 답이 다 이 안에 있어요. 라고 이제 우리 사장님들이 말씀해 주시는데 이것 또한도 우리 사장님들께 또 배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제가 경험한 경험치이기 때문에 나눌 수 있음에 또 감사합니다. 제가 하고 있는 루틴이에요. 저희 그룹에서 다 이 루틴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루틴대로 새벽에 일어나서 명상하고 아침에 운동하고요. 그 다음에 2022 트렌드 코리아 다들 읽으셨죠? 헬스 플레저. 이만큼,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우리의 사업가의 트렌드와도 너무 맞는 게 예전에는 몸이 아파야 뭔가를 하려고 했잖아요. 지금 건강하니까 괜찮아 이랬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건강할 때 지키자라고 해서 영양제를 젊은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먹잖아요. 우리 지금 여기 사장님들처럼 저희처럼 그래서 제가 2022 트렌드 코리아를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이 김난도 교수 누스킨 코리아 와서 벤치마킹해서 책 썼네. 아, 진짜 완벽하게. 거기는 책 한번 읽어보세요. 내용이 다 그냥 우리가 다 하고 있던 것들을 썼어. 그래서 아, 이거 2021 코리아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2022가 아니라는 책이 아닌 책이 돼버린 거예요. 트렌드 코리아가. 그래서 막 우리끼리 우스갯소리로 그럼 우리가 2023 그 뉴스킨 코리아로 책을 쓰자 막 이랬거든요. 우리가 훨씬 앞서 나가고 있어서. 그리고 그 리치모닝, 그러니까 아침마다 책 읽는 거를 저희가 이제 코로나 터지면서 2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꾸준하게 루틴으로 가져가고 있고, 또 저희 그룹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게 오프와 온라인을 같이 가져갔어요. 그래서 안 된다 할 때 몸을 사렸던 게 아니라 법이 위법되지 않은 한에서 예, 이것들을 잘 이렇게 형성을 돼서 가져갔던 거를 굉장히 잘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코로나 이 시국에 해이해질 수 있었던 이런 것들을 바른 생활 루틴으로 진짜 잘 잡아갔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는 이미 하고 있었던 걸 2년 전부터 하고 있었던 거를 지금 이제서야 이제 책이 2002 코리아 트렌드라고 이제 나왔다는 거죠. 잠시만요. 네. 그리고 그 지금 3남매가 같이 있어가지고 그 감사일 사장님들 이 감사일을 쓰는 게 되게 중요해요. 늘 내가 감사한다는 건 내가 진짜 겸손해지는 진짜 바른 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성공의 부적 쓰는 거, 그다음에 랠리의 숫자에 집중하는 거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고 이게요 그 저희가 리치모닝이 쪼개지기 전이에요. 이렇게 매일 아침 책을 읽었더니 이들이 리더로 성장해서 쪼개졌고 이 쪼개진 리더들이 어떻게 됐냐면 그 경영자가 돼서 지금 리치모닝이 한 200~300명이 정도 됐거든요. 굉장히 커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경영자가 되고 그러니까 사업을 한다는 것. 우리가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사업을 하고 있고 내가 경영자가 돼서 이 경영자를 양성하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이고 가치다. 그리고 이런 영향력들이 커져야 내가 그 추구하는 다른 사람들의 돕는 영향력이 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영향력이 커질 수 있는 어떤 초석이 나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드리면 뭐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누스킨이 제일 쉬운 이유는 누스킨 사업은 굉장히 심플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내가 그냥 이것들 심플한 습관에 대한 변화만 일으키면 되는 일이거든요. 뭔가 큰 거를 변화하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습관을 하나씩만 늘려나가면 되는 거고요. 아주 작은 습관을. 그래서 내가 무엇을 변화해야 되는 것부터를 한번 적어보시고 내가 내려놔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적어보세요. 버려야 들어갈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무조건 한번 해보시고요. 사장님들은 이 둘 중에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이 사업에서요. 그 착한 사람은 솔직히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착한 사람들은요. 남의 시선에서 나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착하려고만 해. 그런데 좋은 사람들은요. 상대방에 대해서 정말 그 좋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좋은 이야기는 상대방의 삶에 도움이 되는 것들. 그래서 쓴소리도 하고 뭐 정말 이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자고도 하고 그리고 내가 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상대한테 이 비즈니스를 너무 보여주고 싶어서 사업 전개가 계속해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착한 사람은 남의 타인의 시선을 사는 사람이라면 좋은 사람은 내가 중심이 돼서 내 중심 안에 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나눠주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비즈니스가 계속해서 확장이 되어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가슴에 와닿는 이야기죠. 아침에 일어나서 누구를 도울지만 생각하시고요. 저는 지금 습관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저녁에 그분의 이름을 떠올려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분의 이름을 외치면서 일어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습관을 가지고 내가 누구를 도울지에 대한 부분, 나의 이득을 취할지를 생각하면요, 이 사업 전개가 안 돼요. 나의 이득이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그 사람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요, 사장님들 어떻게 하우투는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알아서 나옵니다. 그래서 사장님들이 물어봐요. 이 사람에게 가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요? 라고 이야기하면 저 진짜 약간 화내거든요. 왜냐면 어떻게는 없다, 이 사업에. 사장님이 그분에게 왜 이 사업을 전달하려고 하는지만 생각해봐라. 그럼 답이 나올 거다. 라는 이야기로 끝내거든요. 그래서 내가 약간 싱글인 사장님들은 내가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이 대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자식이 있는 분들은 나의 자식에게 주는 것과 같이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결국 이 사업에서의 핵심은 저는 사랑과 헌신이라 생각합니다. 네. 얼마 전에 어떤 사장님이 저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강의하는데 제가 그 사장님 발톱 깎아주는 사진을 강의에 썼더라고요. 저는 그게 그냥 그냥 뭐라 그래야 되지? 그냥 너무 당연하게 그냥 이렇게 한 건데 그거를 이런 헌신과 성김으로 해가지고 발톱 깎아주는 사진이 나는 거기에 올라올 줄 몰랐는데 그렇게도 또 이 사랑을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랑 뭔가 이게 답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나의 진심이 느껴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장님들이 정말 훌륭하게 이 사업을 전개해 나가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누군가 나에게 온다는 건 정말 그 사람들이 인생의 통째로 오는 거잖아요. 특히 전업해서 오시는 분들은 배수진을 치고 오는 거기 때문에 내가 나의 가족과의 시간이 조금 부족할지언정 그들이 가족과의 시간을 빨리 가질 수 있게 도우면 되는 일이라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시간을 좀 더 할애하고 가치 있는 곳에 쓰자라는 게 저의 이제 이 사업을 전개하면서의 포커스가 되어 있고, 여러분들의 능력치를, 그러니까 우리는요, 누군가의 능력치를 꺼집어 내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들 안에 호랑이가 있다는 걸 몰라요. 그들이 인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노예 교육을 너무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여기 계신 사장님들 한 분 한 분 안에는요, 호랑이가 다 있어요. 그걸 내가 인지하지 못할 뿐이야. 그럼 그 인지는 인지에 대한 자극은 누가 해주냐면 리더 사장님들이 그것들을 꺼집어 내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내가 그 이후에 어떤 그들의 사업의 폭발적인 성장은 내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들이 깨닫고 경험하고 이걸 하면서 그들이 알아서 커지는 것들이지, 나의 영역에 내가 손이 닿아서 그들이 그렇게 됐다? 아니요, 전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스폰서 사장님과 파트너 사장님 그리고 형제라는 사장님들께 배울 게 훨씬 많아지는 게 이 사업의 더 가치인 것 같고요. 내가 꿈을 이루면 나는 누군가의 꿈이 된다라는 말이 아까 그 오프닝에도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거를요, 인스타에도 써놓고 있거든요. 저 이 말 가장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사장님들이 아주 훌륭한 영향력, 사장님들이 이제 원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고 사장님들 꿈을 이루면 그것들이 더 큰 그 영향력으로 폭발이 돼서 정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핵심적인 사장님들의 어떤 그 뭐라 그러죠? 나의 이름 있잖아요. 나 정혜주, 나 조민국, 나 이경희라는 이 사람으로서, 이 사람으로 태어난 어떤 이 의미가, 그러니까, 이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부여가 된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들이 또 자손 대대로 혹은, 대한민국에, 혹은 글로벌하게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이 된다는 게 진짜 가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초반에 어차피 되는 거예요, 사장님들. 그리고 2000 BR이 다시 1년을 더 준다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자, 그냥 여러분들의 꿈의 가속도를 붙여주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사장님들 just do it.
그냥 하십시오. 어차피 될 거니까 그냥 빠르게 해내시고요. 우리 사장님들의 좋은 소식들 더 많이 들려주시고, 핀업에서 또 이렇게 그런 소식 들으면 진짜 감사하고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소식이 에이스 그룹에서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초대해주신 리더 사장님들 너무 감사드리고, 또 고생해주신 스텝 사장님들도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